안녕하세요. 더베스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능률 영어 1, 1과 본문 3 수업인데요. 제가 저희 더베스학원 친구들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분산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전 본문 수업 영상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해당 링크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댓글 확인해서 수업을 들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해 볼까요? 본문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디에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주안 살바도인 펭귄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영장으로 데리고 갔었지요. 거기까지가 본문 이 내용입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지금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Go on, I said. 한번 해보자 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러자 펭귄이 stared me, 나를 쳐다보고 and then at the pool, 그리고 수영장을 쳐다보았죠. Like he was asking, 마치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Oh,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바로 여기가 물고기가 사는 곳이야? 라고 묻는 것 같았죠. 해석 괜찮죠? 자, 보세요. 펭귄이 나를 보고 그리고 수영장을 쳐다봤어요. 펭귄이 쳐다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병렬 구조라고 하고요. 그러면 문법도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개 다 전면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like는 뭐뭐처럼 이란 뜻인 거 다 아시죠? 뭐뭐 좋아하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이거는 그냥 물고기가 사는 곳이야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어떤 추가의 독려 없이도 he jumped in, 그는 점프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는 수영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때 he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펭귄이죠?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그의 그 날개를 그냥 한 번만 a single 움직였는데도 he flew like an arrow across the water. 그냥 물을 가로질러 화살처럼 쑥 날아갔어요. 그만큼 빠르게 쭉 갔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반대쪽에 있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펭귄인 그가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서 그리고 반대쪽 벽에 부딪힌 거겠네요. 그럼 이 두 개도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 병렬 구조라고 하고 병렬 구조일 때는 당연히 문법이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lu나 knocked나 둘 다 그 과거 동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luckily he was not hurt. 다치진 않았네요. 되었어요? 좋습니다. 본문 이어서 가볼게요. I had never had opportunity. 저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To study a penguin in water. 물에 있는 펭귄을 연구할 기회가 없었죠. 그전에는요. 됐습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있었던 문법에 대해서는 그냥 스텝 1 하면서 잡아간다고 했으니까요. 자, 헤드 플러스 pp. 저희가 본문 2 문법 수업할 때 설명 들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과거 완료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완료의 공식은 have 플러스 pp인데요. 이때 have를 각 시제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과거기 때문에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쓰시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때 have는 시제만 나타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뒤에다가 not. 의문문 만들고 싶으시면 순서만 바꾸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떤 기회? 펭귄을 연구할 기회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to study는 무슨 용법이다? 그렇죠.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이어갈게요.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저는 이 어색한 방법에 오히려 익숙했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That 주안 사바도 walked on land. 오히려 펭귄인 주안 살바도가 육지를 걸어가는 게 익숙했어요. But now, 그런데 지금 I watched it now. 완전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죠. 뭘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주안 살바도가 한 번, 두 번의 날개짓만으로도 수영장을 막 왔다 갔다 빠르게 가로지르는 그 물속에 있는 펭귄의 모습을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Using only one stroke or two. 한두 번의 날개짓만으로도 he flew at great speed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그 수영장의 한쪽 부분에서부터 from A to B 다른 한쪽까지 가는데 엄청난 스피드로 날아갔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화살처럼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갔겠죠. 그리고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s. 그리고 그 사이드를 반대쪽이겠죠. 그 반대쪽에 도착하기 전에 빠르게 돌고 아주 자유자재로 수영하는 모습 상상이 되나요? 좋습니다. 이 모습이 it was amazing. 너무 놀라웠죠. 이런 광경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잖아요. amaze 하게 한 거죠. 따라서 amazing이 들어가셨네요. 놀라게 하는. Everyone could see.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있었어요. 뭐를요?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얼마나 많이 그가 그 자신을 즐기고 있는지. 그가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건 정말 그때 너무 재밌게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죠? Oh, the boy shouted. 소년들이 소리쳤어요. as though 뜻이 어떻게 되죠? 그쵸?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 display. 마치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들이 소리를 쳤어요. After a while,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디에고가 came over, 와서 and asked quietly, 조용하게 물었죠. 누가 물었어요? 그렇죠. 디에고가 물었죠. 따라서 came over와 asked는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 구조. 그래서 문법도 과거 동사로 연결되어 있다. 뭐라고 물었나요? Can I swim too? 저도 수영할 수 있을까요? 수영할 줄 알아 봐요, 디에고가. 그죠? 그 부분은 이제 본문 4에서 이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 3에서 앞부분은요, 크게 잡을 만한 문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렬 구조와 그리고 각각의 이 히들이 받아준 게 뭐였는지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계속 히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본문 전체에서 그 히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본문 3의 다음 부분 넘어가셔서 아까 잡은 부분입니다. 과거 완료 부분 들어간 거 기억하시고요. 이때 대을 좀 볼까요? 자, 이미 was familiar with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비동사가 나왔는데 지금 동사가 또 나왔어요. 맞죠? 그럼 동사가 또 나왔다라는 건 얘는 접속사 아니면 관계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한 살바도가 걷다. 얘 워크 자동사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때 대은 관계부사이더라. 됐어요? 자, 그럼 관계부사의 종류는 이렇게 있잖아요. 선행사가 시간일 때 when, 그죠? 장소일 때는 where, 이유일 때는 why, 그리고 방법일 때는 how. 이렇게 관계부사가 있어요. 맞죠? 총 4가지란 말이죠. 그럼 지금 선행사가 way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how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the occurred way how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선행사 way와 관계부사 how는 동시에 2가지를 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대자리에 how로 바꿔왔다라고 하면 이 문법은 틀린 거다. 뒤에 문장이 완벽하고 여기 관계부사 자리라고 해도 선행사가 way가 있는 경우에는 how를 동시에 쓸 수 없다라는 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 본문 3의 포인트 문법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문법이 숨어 있을까요? 그렇죠. 분사구문이 들어가 있죠. 우리 분사구문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와 뭐요?
주절과 그렇죠. 종속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절이라는 건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럼 차이는 뭐냐면 주절은 접속사나 이런 거 없이 완벽한 문장. 그냥 말 그대로 문장이고요. 종속절은요. 접속사가 문장을 끌고 오는 형태를 우리는 종속절,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속절의 형태에는 접속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뒤에 분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분사 뭔지 다 이미 아시죠? 분사라는 건 뭐예요? 동사 원형에다가 일시적으로 ing나 혹은 pp 형태를 둠으로써 형용사처럼 만드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거는 같은데 이 분사와 이 분사 구문의 분사의 차이는 뭐냐면 문장 내에 있는 분사는 앞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지만 분사 구문에 사용된 분사는 주절의 주어를 수식해 줘요. 따라서 주절과 종속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이 문장 보시면 주안 살바도인 그가 수영장의 한쪽에서부터 from A 다른 한쪽까지 가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갔다라고 해서 완벽하단 말이죠. 됐어요? fly도 fly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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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벽해요. 그런데 접속사가 끌고 온 문장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뭔데요? 종속절이 되는 거죠. 선생님, 한 문장에 종속절이 몇 개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절은 오로지 한 개밖에 되지 않지만 종속절은 원하시는 대로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분사 구문은 보통 이제 배웠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던 분사 구문은 주절 하나에 분사 구문 하나 걸려있는 문장이 우리가 자주 봤던 문장이죠. 그런데 기본 개념은 다 동일하고요. 그냥 종속절이 하나 더 늘은 문장이구나, 분사 구문이 2개 붙은 문장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요. 기본 개념은 다 똑같다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종속절 첫 번째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한두 번의 날갯짓을 사용해서요. 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영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분사 구문인 거잖아요. 접속사 없이 완벽한 문장 혹은 접속사 없이 분사. 그럼 얘는 using은 뭐가 되겠어요? 동사 뒤에 ing가 붙었으니까 능동이겠네요. 따라서 얘는 무슨 분사 구문? 그렇죠. 능동 분사 구문. 제가 분사와 분사 구문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앞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절의 주어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한두 번의 날개짓만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영해 나갔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뒤에도 두 번째 종속절인데 터닝 동사 뒤에 ing 붙었으니까 얘도 그렇죠. 능동 분사 구문이겠죠. 근데 앞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주절의 주어. 그러면서 그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 다른 쪽에 부딪히기 전에 엄청나게 빠르게 몸을 회전시켰죠.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주절의 주어인 he를 꾸며주는 부대 상황의 내용이 2개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미 아실 테지만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장을 저희가 원래 부사절로 한번 바꿔봐요. 원래 부사절이라는 건 접속사 다음에 완벽한 문장의 형태의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우리 형태가 접속사가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오는 거니까요. 자, 우리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부터 해결해 보아요. 분사라는 건
동사 원형에 ing나 pp를 붙인 거였으니까 일단 동사 원형 두고, 이 분사 앞에 명사가 없다는 건 주절의 주어와 이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안 쓴 거니까 주절의 주어 그대로 갖고 와서 he. 그리고 이 동사 뒤에는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he used only a straw or two 가시고, 지금 뒤에 he flew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쓰인 거예요. 물론 문장 안에서 속문장은 두 개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였을 땐 한 문장이니까요. 그럼 이 두 개의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여기 동사를 과거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뭘로 바꿔줘야 된다? He used. 그가 한두 번의 날갯짓만으로 사용하면서 그는 엄청 빠르게 날아갔다. 엄청 빠르게 수영해 나갔다라고 해서 뭐 as 정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부사절을 분사구문을 이런 부사절로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부사절을 가지고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을 가지고 부사절로 바꾸는 걸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건 숙제입니다. 이거 부사절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질문이나 뭐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갈게요. 두 번째 뭐 크게 볼 건 아닌데 이 부분인데요. self나 selves가 붙은 건 우리는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그쵸? 제기대명사에는 크게 세 가지, 제기용법, 강조용법, 관용용법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해보죠. 뭐랑? 제기랑 강조용법 두 가지만 해볼게요. 제기용법은요, 마치 누구랑 같냐면 명사랑 같고요. 강조용법은 마치 뭐랑 같냐면 부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명사는 문장 내 필수 성분이고 부사는 그냥 부가적으로 붙은 품사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 그럼 얘를 빼고 문장이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보세요. 얘가 없다면 그가 즐겼습니다. 뭐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이때 힘셀프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성분이더라.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중에서도 무슨적 용법? 제기적 용법이더라.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또 하나 다음 문법 가시면 보이들은 소녀는 소리를 쳤어요. 왜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실제는 아니었는데 가정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이에요. as 가정법, as if 가정법인데 as도가 끌고 오는 동사에 따라서 가정법 뭐인지가 결정돼요. 그러면 they were 이라고 해서 비동사가 시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as if 가정법, as도 as if 같은 겁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보통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해서 절대적 시점을 표현하는데 as if, as도 가정법은요, 상대적 시제예요.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겁니다. 주절의 시제와 동일. 그럼 주절이 지금 접속사 없는 문장이 주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주절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시제가 어떻게 돼요? 그쵸?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제도 뭐가 되겠어요?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죠. 이름이 과거여서 가정법 과거여서 과거가 아니라 주절의 시제와 과거였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였으면 여기도 현재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소리 쳤을 때 그 소리 치는 당시에 얘네가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불꽃놀이 보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as if 가정법 과거를 쓰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사실 여기서 얘기한 어떤 대정도는 계속 반복했던 거라서 어렵진 않을 거고요. 본문 3에서 우리가 조금 메인으로 잡아야 될 건 분사구문. 근데 분사구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여러 번 반복했었잖아요. 기존 영어 교재나 아니면 우리가
그전 어떤 영어 학습을 통해서 했던 거라 어렵진 않은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주절 하나에 여러 개의 부사절이 결합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추가해서 아시면 될 부분. 그리고 as if 가정법 과거는 일반 가정법과 다르게 어떤 절대적 시점이 아니라 상대적 시점을 표현하는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잘 들으셨나요? 본문 3에서도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이 과거 완료 문법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으셨으면 본문 2 영상을 좀 확인해 주세요. 특히 더 베스트 학원 학생들이라면 문법 문제를 충분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3에서 추가로 배운 메인 문법,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사 구문 1개가 아니라 주절에 부사절이 2개 걸렸죠. 어렵진 않아요. 생소할 뿐. 자, 더 베스트 학원 학생들은요. 본문 3 정리 후에 분사 구문도 추가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사 구문을 부사절로 한 문장만 해놨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함께 해서 분사 구문을 원문장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도 함께 정리를 해 놓으시도록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본문 4에서 곧 봅시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